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는 지출결의서라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지출결의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지출결의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주요 구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뼈대를 완성하는 부분까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거와 같이 이제 나머지 이제 예쁘게 꾸미는 부분, 지출결의서의 이 테두리나 이 안에 있는 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색상을 넣는다든지 행 높이, 셀 높이 이제 조정하면서 이 안에 있는 셀 서식들의 보면은 이제 숫자 부분은 또 이제 숫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셀 서식에서 이제 텍스트를 처리해 준다든지 지출 예정일은 일자로 해야겠고, 나머지 이제 함수가 사실 이번에 이 일금원정 부분에 함수가 좀 하이라이트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엑셀을 처음 겪으시는 이 분들은 이 함수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랫부분에 여기서 Shift 아래 방향키로 아랫부분 이제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요. Ctrl 1키를 눌러서 여기 스타일 없음, 그쵸? 윤곽선하고 안쪽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윗부분 표 있잖아요.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Ctrl 1 누르시고 여기서 자, 윤곽선에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이 겉에 있는 부분만 진하게 검정색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 높이, 엑셀 행 높이는 자, Shift 버튼으로 방향키 아래 누르시고 그다음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Shift 스페이스로 전체 이 라인 행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윈도우 작업키 R 버튼 누르시고 행 높이 여기 아랫부분 보이시죠? 여기 R 작업키 R 누르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 높이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보기 좋게 행 높이를 적당히 보기 좋게 이제 줄일 부분 줄여주시고, 여기 너무 지금 넓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양식을 제가 이제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넓기 때문에 행 높이를 줄일 부분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 아래 있는 부분도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이제 윗부분은 뭐 적당히 좀 줄여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너무 좁다고 생각되시면 늘리셔도 되고,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의 기호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줄여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 높이를 조절하고 미리 보기로 한번 Ctrl P 누르고 이 아랫부분에 이 여백 표시하는 부분 미리 보기 눌러서 이 적절히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뼈대 구성하고 있는 테두리까지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 이제 안쪽에 있는 선은 이 표 안쪽에 있는 선이거든요. 컨트롤 마우스로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선은 자, 이 점선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색, 좀 연한 회색으로 하면은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정을 해준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채우기 색상에서 이 회색, 약간 연한 회색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지금 나눈 부분이잖아요. 여기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부분 지금 셀 안에 있는 선 지정하면서 표시가 됐으니까 다시 없애줄게요. 없음으로 안쪽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식 자체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이제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정돈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시트 제목을 입력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지출 결의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이 문서 번호는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한다 그랬죠.
텍스트로 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공으로 혹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문서 번호라는 게. 그래서 공을 인식 못해서 이렇게 011 누르면은 이렇게 11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텍스트, 이 부분은 전화나 팩스 번호, 어떤 그런 일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텍스트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공을 인식할 수 있게. 그리고 지출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또 컨트롤 1 눌러서 여기서 날짜 형식 보시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부서명, 직급, 성명, 뭐 지출 제목 이런 부분들, 이제 적요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왼쪽 정렬로 지정을 해줄게요. 비고사항까지 이 부분들은 아마 셀 서식은 일반으로 돼 있어요. 기본은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에 일단 왼쪽 정렬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 여백을 놓고 싶다, 너무 딱 붙어 있다, 난 이렇게 붙어 있어도 상관없다 하면 그냥 두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회계 처리를 해서 보통 이제 없음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보기 좋게 좀 정렬 상태 조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정렬 상태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자,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 여기까지요. 컨트롤 1 누르시고 이 숫자 처리, 그쵸?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하시고, 이 아래 빨간 색깔, 마이너스일 때 빨간 색깔 표시하는 걸로 하신 다음에 이 가로 맞춤은 일반으로 해주시고, 또 여기서 셀에 맞춤 체크를 하시면요, 딱 체크를 하시면 자, 수량 단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를 넣었을 때 보기 좋게 오른쪽 정렬되면서 여기 컴마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셀 서식까지 지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다 이제 지정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뭐 셀의 길이가 변하는, 이제 가변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이렇게 왼쪽으로 좀 보기 좋게 처리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부분, 이제 함수를 넣어야 돼요. 여기 함수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요. 여기 이 금액 부분, 세액 부분까지, 그리고 합계, 여기 수량에 대한 합계까지 여기에 지금 함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수를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부분부터 이 수량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액의 10%는 세액이고요. 그래서 자, 이 금액 부분에서 는 기호 누르시고 수량 곱하기 이 곱하기 기호 그리고 단가, 자 선택을 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수량이 10개고 단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금액은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 세액은 이 세액에 는 누르시고 금액에 곱하기 10%, 그쵸? 하실 수도 있고 0.1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뭐 편한 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량 단가 금액에 세액이 나오는 거고, 이 윗부분은 뭐 사실 그냥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입력하는 걸 이번에 해보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자 수량 단가를 지워볼게요. 0 나오죠. 이게 보기가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옵션에서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자, Q11하고 T11. Q11은 수량, 그쵸? 이게 Q의 11이고 T의 11이거든요. 그래서 이 Q11 곱하기 11 값이,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요 0이에요. 0. 아까 금액이 0 찍혔잖아요. 0일 때는 빈 공란을 표시하는 이 기호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나는 0일 때는 그냥 보이지 않는 공백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시키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맞을 경우에는 이거고 0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Q11 곱하기 T11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 자, 이 수식이 가장 그 이제 0값을 보이지 않도록 하게 처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한번 수량 단가를 지우면은 여기는 0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밸류 오류가 나죠. 이 밸류 오류가 나는 이유는 x11 곱하기 10%잖아요. 근데 x11이 지금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 지금 문자거든요. 사실 이거는 문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if 함수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 값이 빈 공백이다 했을 경우에는 또 빈 공백을 넣겠다 나는. 그리고 빈 공백이 아니다 그러면 x11에 10%를 곱하는 행위를 하겠다. 자, 이 if 함수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서 작성법 강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함수랑 메뉴 강좌 올려놨던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if 함수,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if 함수에 대한 강좌를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잠시만요.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x11 곱하기의 10%가 아니죠. x11 값이죠.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x11 값, 이 값이 만약에 빈 공백이면 나는 빈 공백을 넣을 거고 여기 세액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면 x11에서 곱하기 10%를 입력을 해주겠다. 자, 이 부분 그쵸? 그럼 이 부분 나머지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되겠죠. Alt 이 S 기능으로 지금 이 합계 윗부분까지 입력을 지금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합계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sum 함수 이 수량의 합계 sum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 이 sum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sum 함수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자, 이 수량하고 금액 부분, 그렇죠? 금액 부분하고 그다음 세액 부분, 그렇죠? 이 sum 함수도 지금 0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 sum Q11부터 S24까지 더한 값이 만약에 이 더한 값이 0이다. 그쵸? 0이라고 했을 때는 빈 공백을 난 넣겠다. 그게 아니면 그대로 더하는 행위를 해주고요.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합계 부분이 만약에 0이다라고 했을 때는 빈 공백을 넣어주고, 그게 아니면 이제 더하는 행위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더한 값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이 금액값 있잖아요. 금액값. 이 금액값이 빈 공란이다. 그러면 이제 빈 공란을 넣고요. 그게 아니면 이 금액값에 10%를 곱하겠다. 그쵸? 금액을 다 더한 거에 이제 10%가 부가세일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sum 함수 이용해서 세액을 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량 단가 제외하고 이 금액하고 세액 부분, 그쵸? 합계 들어가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 한번 실제로 입력한 걸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보면은 금액하고 세액 더한 값 잘 나오죠? 수량 더한 값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이 일금 원정에 들어가는 부분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자, 일단 sum 해서 이 금액하고 세액을 더하면, 그쵸?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0을 찍히지 않게 하려면, 이 수량 단가 없앴을 때 0 찍히지 않게 하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0이다 했을 경우에는 난 빈 공백을 넣을 거고, 그게 아니면 더하는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자, 여기에 따로 찍히지, 0이 따로 찍히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일금 22,000원 정, 이런 식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거든요. 22,000원 정, 22,000원 정. 근데 이제 한글로 입력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넘버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넘버 스트링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한글로 변환하든지 한글이나 한자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대상 값을 선택을 하시고 1, 2, 3까지 있어요. 1은 그냥 뭐 22,000원 정, 그리고 2를 누르면 이제 한자로 이걸 표현하고요. 22,000원 정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고, 3을 누르면 그냥 22000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22,000원 정이 되죠. 정렬은 오른쪽으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변경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22000 그쵸? 근데 우리는 넘버 스트링하고 이 대상값하고 1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할 거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지금 밸류 오류 값이 나죠. 왜냐면 자 이 숫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숫자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이 sum 함수, 이 아랫부분의 sum 함수를 사용해서 더한 값이 0일 경우에 지금 0이니까 공백 값을 넣을 거잖아요. 근데 이 넘버 스트링 함수가 이게 공백 값이면 불러오질 못해요. 이건 텍스트이기 때문에 함수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 값이 오류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sum 함수 이 아래 값이 그쵸? 이 아래 지금 더한 값이 만약에 나는 내가 아래 더한 값이 이게 0이다. 만약에 0이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 빈 공백을 넣을 거다. 그쵸? 그럼 이게 0이 표현되겠죠. 이게 0일 경우에는 이 빈 공백이 표현되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내 넘버 스트링 값을 갖고 와서 이거 한글로 표현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량이랑 단가 입력해주면 이렇게 12,000원 정. 그리고 제가 이걸 길게 표시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단가가 이런 식으로 길게 들어가면은 쭉 길어지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 단위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지금 표시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출결의서의 정의부터 해서 이 최종 함수를 입력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법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